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도 겪기 싫은 교도소의 괴담들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겪은 괴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력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외진 지방의 오래된 교도소에 수감된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도소는 과거에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으며 그 시절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하였습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그의 첫날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은 처음 본 그에게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고 깜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나 기척이 느껴지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김민수는 처음에는 이를 미신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도소의 음침한 분위기와 수감 생활의 고통스러움은 그가 이 말에 대해 점점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교도소 벽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와 어두운 그림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민수는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지만 깜빡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불길한 느낌만이 밀려들었죠. 이후로 그는 매일 밤 깜빵 벽에 귀를 대고 알 수 없는 소리와 기척을 감지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일에 휘말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수는 교도소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요. 다른 재소자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수는 같은 층에 수감된 박찬호라는 재소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찬호는 자신이 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이곳이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많은 환자들이 비밀리에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는 특히 몇몇 환자들이 폭력적인 치료를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박찬호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복도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수의 시선은 그 그림자를 계속 따라가려 했지만 이내 곧 두려움이 엄습하여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다시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그림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죠. 이날 김민수는 결국 밤을 지새우며 끔찍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김민수는 차가운 한기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빵 안이 평소보다 더 추워졌다는 것을 느꼈고 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복도로 조심스레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도는 평소와 다르게 더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복도 끝에서 교도관 제복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 김민수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김민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과거 이 교도소의 간수였던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는 간수가 자신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김민수를 응시하며
그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그 순간 김민수는 감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그는 다시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끝없는 복도를 헤매다가 결국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절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희미한 의식 속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을 깨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린 후 교도관들은 전날 그의 행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을 자던 김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을 잡고 바깥을 보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고 열리지도 않는 문을 잡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했다고 말이죠. 교도관들은 그가 갇혀있는 감방에서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환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김민수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교도소의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졌고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선 환각을 볼 정도의 이상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겁에 질려있는 상태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은 더 이상 교도소의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간수의 속삭임을 잊지는 못했죠.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이 환각이 아니라 실제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민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그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공포에 갇히게 된 것이죠. 과연 김민수는 힘든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던 그곳에서 폭력적인 치료를 받다 비밀리에 사라진 많은 환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김민수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이와 비슷한 괴담이 또 있습니다. 이야기는 오래된 교도소의 한 감방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감자를 따로 분리시켜 놓고 벌을 주기 위한 독방이 있었습니다. 이 독방은 다른 감방들과 달리 항상 비어 있었죠. 이곳에 갇혔던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소리와 환영을 보고 공포에 질려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죠. 이 독방에 마지막으로 수감된 사람은 최영민이었습니다. 그는 폭력 사건으로 수감되었고 수감 생활 중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잦은 싸움으로 문제가 많은 수감자였습니다. 결국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최영민을 교도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 독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최영민이 교도소의 규율을 따르도록 만들기를 원했죠. 그렇게 독방에 들어가게 된 첫날 밤, 최영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쯤 그는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발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들려왔죠. 그는 그 소리가 벽에서 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그의 침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최영민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설쳤죠. 다음날 최영민은 이 독방에서 벗어나겠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그를 무시하며 이곳에서 3일을 더 보내야 한다고 통보했죠. 그날 밤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저녁 동안 들리지 않았던 낮은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소리와 웃음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최영민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세 번째 밤이 되자 최영민은 이미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와 웃음소리 외에도 벽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 했죠. 그러던 중
그는 방 한구석에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그의 쪽으로 다가왔고 최영민은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방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그는 결국 공포에 질려 방 한가운데에서 몸을 웅크리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고 교도관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민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결국 정신병동으로 옮겨졌죠. 그 이후 종종 교도소의 다른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은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독방이 있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한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감방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방은 지금도 교도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습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었던 범죄자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오싹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무서운 경험담, 사연,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